안녕하세요. 남가주에서 플로어링 컨트랙터 일을 하고 있는 마루퍼시픽의 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컨트랙터를 고용할 때 알아야 될 사항들, 즉 컨트랙터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컨트랙터들은 함께 일을 하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며 과정과 결과가 모두 깔끔합니다. 시작하기로 한 날에 시작하고 끝난다는 날에 끝나는 게 참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분들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공사 중에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와 질문에 신속히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할 때 다시 와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컨트랙터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 진행과 마무리가 허술하고 공사 기간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끝내긴 했지만 끝나고 나선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됐지만 어느 순간부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나쁜 컨트랙터를 피하고 좋은 컨트랙터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컨트랙터와 실제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소개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일을 해본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더라, 아니면 옛날 고향에 알던 누가 이런 일을 한다던데, 이런 단순한 소개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함께 일을 진행했던 컨트랙터를 소개받을 수 없다면 견적을 받아봐야겠죠. 견적은 3명 이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너 명의 컨트랙터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무엇을 보고 걸러야 될까요? 보통 30분, 1시간 인터뷰 중에 실력과 인성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컨트랙터들도 처음에는 모두 연락도 잘 되고 빠릿빠릿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컨트랙터라는 인상을 풍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좋아 보여서 계약했는데 계약 후에 180도 바뀌었다고 화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첫인상에 점수 많이 주지 마세요. 오히려 인터뷰 중에 공사 관련해서 제품과 기술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지와 내 요구사항이 잘 전달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내가 요구한 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경우 왜 안 되는지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분들은 좋은 컨트랙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견적 중에 물어보시면 좋은 건 리퍼럴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 전에 직접 시공했던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들이라도 좀 볼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나 최근에 진행했던 공사 관련자 소개해달라고 해보세요. 자신 있는 분들은 줄줄이 나올 거예요. 실력과 신용이 안 좋은 컨트랙터에겐 꽤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인터뷰 중에 걸러야 되는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고자 하는 공사 관련해서 정확한 재료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피하면서 본인의 경력만을 내세우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주로 내가 이 일을 30년 했으니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건 잘 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시 잘 알고 전문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러야 될 대답은 지금 하고자 하는 공사가 permit, 즉 허가가 필요한 일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컨트랙터들이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를 하면서도 괜찮다고, 그냥 몰래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어로는 cut corner라고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또 피해야 할 분들은 자기가 이거저거 다 잘한다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바닥, 화장실, 플러밍, 페인트, 전기, 윈도우, 지붕, 캐비넷, 상판 등등 모든 일을 다 전문적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두세 가지 일은 직접 하지만 나머지는 외주로 다른 팀이 와서 한다고 하면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전문가 수준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숙련된 팀들이 투입됐을 때 2달이면 끝날 일을 혼자서 1년 걸리거나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게 다 비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플로어링 공사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무마루팀, 타일팀, 카펫팀 다 따로 있습니다. 각 팀들은 1년 내내 그 일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숙련도가 올라가서 공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과 마무리까지 깔끔하고 공사 기간도 짧아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걸러야 될 분들은 너무 저렴한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라이센스 등의 자격증까지 없다면 때 맞춰 공사 끝나기 힘들거나 끝내더라도 연락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 자재뿐 아니라 부재료까지 모든 자재를 가장 싸구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지만 중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서너 군데의 견적을 봐서 터무니없이 비싼 곳과 터무니없이 싼 곳을 제외하고 고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이거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컨트랙터가 가장 좋은 컨트랙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서너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알려드린 이러한 팁들을 통해서 나쁜 컨트랙터를 걸러내고 좋은 컨트랙터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공사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